네, 12월 23일 괜히 설레는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설렘을 더욱더 키워줄 딱 이건데요. 오늘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월요일에는 올 한 해를 결산해봤고요. 또 어제는 내년도를 이끌 세 가지 트렌드, 그리고 오늘 세 가지 더 추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트렌드 세계하겠고요. 내일은 예고드렸던 대로 종목. 2016년에 꼭 관심 갖고 보셔야 할 네. 종목을 몇 개는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로봇 얘기 한번 해보도록 첫 번째 하겠습니다. 트렌드인가요? 네, 오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번째고 오늘은 네. 첫 번째가 이제 로봇가 되겠는데요.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상생활에 훅 다가온 로봇이다. 훅 다가온.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로봇은 정말 우리가 꿈속에 들인 건데 영화 속에나 있던. 이건 엑스마키나라는 영화 한 장면 포스터가 되겠는데요. 네. 이 정도까지 가는 건 사실 2030년대 내내는 완전히 딥러닝이 돼갖고 인간과 같이 하는 건 2030년, 40년이 대대 아주 먼 얘기가 되겠고요. 네. 이걸 갖고 저희가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로봇의 단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이제 활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디요? 첫 번째는 세탁기, 식기세척기만 하던 로봇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 그건 진짜 탐나요. 쓰시죠? 아니요, 사고 싶어요. 제가 웬만한 거 가성비의 최고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거든요. 진짜요? 정말 저는 좋은데요. 근데 그 다음은 단계는 산업 효율화 측면에서 공장 자동화라든가 창구 관리, 그리고 배달, 아마존이 이제 드론을 향해서 이용해서 배달한다 이런 것들도 산업 효율화가 되겠고요. 네. 그 마지막 단계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로봇 군인입니다. 로봇 군인. 네, 그러니까 군대의 어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어려움 이거 귀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 로봇 군인을 많이 이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미국 국방부에서 얼마 전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2030년까지요. 미국의 모든 전투 병력 있죠. 전투 병력의 4분의 1까지를 로봇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건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들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다이나믹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거고. 말처럼. 네. 그러니까 뛰어다니고 네 발로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 하는 건데 사람이 할 일을 이제 로봇가 직접 많이 하는 것이 어떤 군사 로봇까지 많이 가는 것이 이제 진행 단계가 되겠죠. 네, 쉽게는 식기세척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보편화되고 있는 로봇 청소기, 그리고 이제는 군 병력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리고 앞으로를 선도할 트렌드, 오늘의 첫 번째로는 로봇 관련한 산업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럼 다음 트렌드는 뭐가 될까요? 다음 트렌드는 워낙 자주 제가 워낙 관심이 있는데요.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카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가 대표적인 거 화면 우리가 많이 보실 텐데 일단 네. 보면 핸들이 가운데 있잖아요. 양쪽에 의자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런 거죠. 부스 CES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1월 6일부터 하는데 작년도 대비, 그러니까 올해 초 대비 7배의 어떤 사이즈를 차지한 거 이번에 스마트카가 되겠고요. 올해 공식 처음에 개막 연사가 4명이 나오는데요. 네. 그중에 2명이 폭스바겐과 GM의 대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가전 박람회에서 스마트카, 약간 어울릴 것 같지만 그만큼 자동차와 IT의 결합이 이제 트렌드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막 아침에 아마 뉴스로 많이 긴급 뉴스로 나오는 구글과 포드의 협력 이런 것들도 그런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에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어떤 개념인지 아직도 스마트카에 대한 개념이 약하신 분이어서 네.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영상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그래요? 전해지고 있네요. 아쉽네요. 네, 내일 아쉬워요.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꼭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스마트카 하면 일단은 이 스마트카로 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에너지 절감 쪽의 전기차, 이것도 올해 말부터 너무나 큰 테마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 전체적인 스마트 어떤 생태계가 새로 형성되면서 네. 그런 관련된 업체들도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작금의 현실이다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LG라든가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전부 다 CES 갑니다. 가전박람회 가거든요. LG는 삼성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LG 삼성 같이 적극적으로 이런 스마트 시장에 들어간다는 얘기했고요. 네. 현대기아차는 이번에 소울이라는 소형차 있는데요. 그것을 자율주행 전기차를 이번에 CES 공개한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요. 자동차 부품사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CES에 나갈 정도로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이번에 전체적인 스마트카 전장품 시장에 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 좀 눈에 띄는 게요. 사실 현대기아차나 기존의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삼성이나 LG 등의 IT, 가전 쪽의 업체들이 이 스마트카 산업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동차만의 먹거리만은 쉽지 않은 시장의 환경이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애플의 팀 쿡 회장이 10월 달에요. 한 네. 강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자동차 산업에 3대 변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했거든요. 3대 변혁. 예, 첫 번째가 내연기관의 종식.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자동차. 휘발유나 네네. 전기차 같은 그런 엔진이 그런 시대가 끝나간다는 얘기겠고요. IT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얘기.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시대로 온다는 얘기겠고요. 여러 번 인용해드렸지만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앞으로 자동차 운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위험하니까 운전하지 말라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시대의 정신이 바로 자동차 산업의 큰 변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많이들 아시는 분이 되겠는데요. 자동차 디자이너로 유명한 임범석 교수라는 한국 분이 아하, 계시는데요. 네네. 삼성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현재 자동차 산업은 혜성이 지구에 떨어지기 직전에 공룡의 상태. 그러니까 아하. 공룡이 다 죽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업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존 산업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끝나고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올 수도 있다는 하나의 경고이자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멘트가 되겠죠. 네, 이 완성차 업체에게는 분명히 꼭 지나가야 되는 도전 과제가 생겨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영상 맞습니까, 이거 위원님? 영상인데요. 이거는 그 특정 이제 브랜드에서 만든 영상이 되겠는데요. 아하.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호출하는 거예요. 우와. 운전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손을 쓱 문 열어주는 거죠. 이걸 자동차 쓱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 손 터치하면서 회사까지 가고 회사를 갔는지 어디 데이터를 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이게 무슨 공상과학으로 지금 영화 같은 데인데요. 네. 상당 부분이 현실화돼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 뉴스나 이거 보면 이 기술의 90% 정도가 현실화 바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어떤 발달이 상상 이상으로 빨리 현실에 다가가고 있다. 그런 것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가 무서워서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네네. 뭐 차를 못 끌고 나가는 상황인데 또 이런 기술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저 같은 사람들도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자, 두 번째 트렌드까지,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 트렌드 어떤 겁니까? 세 번째 트렌드를 여러분들 약간 익숙하지 않은 건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웨어거든요. 스마트웨어. 네, 올해는 이제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가 유행했는데요. 일부 좀 빨리 나가는 트렌드 워처들은 1세대 스마트 기기 웨어 시장 끝났다는 얘기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뭐든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든 입고 다니는 옷, 속옷이면 속옷, 운동복, 수영복, 요가복에 스마트웨어 어떤 그런 하드웨어가 장착되면서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손도 딱 그러네요. 들어가 있으면서 모든 몸의 움직임 그리고 운동하면서 따른 과부하 걸리고 건강에 챙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웨어가 내년도에 어떤 큰 방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네. 관련주로 뭐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든가 화면에 나가 있는 언더아머, 손흥민은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쵸. 언더아머, 룰루레몬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아주 사상체육가거나 사상체육가에서 약간 조정받고 있는 이런 정도의 되겠고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뮤지엄에서 열리는 매년 열리는 하나의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메트로폴리탄 갈라 패션쇼가 있거든요. 네. 내년도에 보면 이거의 전체적인 화두가 뭐냐면 내년에 화두가 패션 인 디 에이지 오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네. 테크 시대 패션이 내년 화두가 되겠고요. 내년도 메인 스폰서가 오토 회사가 아니라 애플입니다. 애플. 예상외네요. 네, 내년에 스마트웨어 시장. 그래서 국내 회사도 이미 그렇게 발빠르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내년에는 하이 패션 브랜드에서도 아마 스마트웨어를 장착하는 그런 옷 브랜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 세계 일반적인 가치입니다. 네, 기존의 의식주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트렌드에 뒤처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매일 이 시각 함께 하시면서 트렌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또 선물과도 같은 종목들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